안녕하세요. 빛고울 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보고문제 시작할 건데요. 그 보고문제 중에 저는 오늘 전기기기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일단 제가 실제로 시험장 가서 풀었을 때 유일하게 5개 과목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많이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제가 풀었던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들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푸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필히 주의할 수 있는 전동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필히 주의하면요, 바로 먼저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일단 튀어나올 게 삼상, 그 다음에 권선형,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이렇게 나와야 돼. 삼상 유도 전동기 바로 나와야 되죠. 단상은 필히 주의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먼저 삼상,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나와야 되고, 이 권선형 자리에 이렇게 농형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농형은 필히 주의할 수가 있다 없다? 농형도 필히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2차 외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외부 저항. 자, 얘는 2차 외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주의를 할 수가 없다고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볼까요? 2차 외부 저항. 이 농형은 2차 외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주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될 거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에 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도 나와. 필히 주의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잘 물어보거든요. 필히 주의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번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이게 나올 수 있겠죠. 필히 주의에 관련된 것 중에서. 그러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출력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효율,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 번째 동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무슨 속도까지? 동기 속도까지 필히 주의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도기에서 구하는 공식 중에 그 공식 형태가 S분의 R2가 아닌 형태는 우리가 필히 주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여기에 2차 외부 저항을 직렬로 삽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꼴이 나와야지만 필히 주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출력이 됐든 효율이 됐든 똥손이 됐든 동기의 속도라는 녀석들은 이런 공식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주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몇 번 골라주시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전기 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직류기에서 물어봤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 직류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제 중에서 단골 문제인데요. 전기 철도라 그랬네. 이 전기 철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전기 철도. 또 제가 몇 개 적어드릴까? 용도가 있는데요. 기중기도 있어. 전기 철도 기중기. 또 하나 더 적어본다면 우리가 기능사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크레인, 이런 녀석들이죠. 이렇게 전기 철도나 기중기나 크레인에 많이 사용되는 이 직류 전동기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냐면 직권 전동기 튀어나와야 됩니다. 직권 전동기. 그 이유는 이 직권 전동기는 우리 이거 들어보셨죠? 토크,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 그 다음에 회전 속도랑 우리가 관계를 살펴본다면 전기자 전류의 제곱, 회전 속도의 제곱의 반비례죠. 그래서 속도를 현저하게 줄이면 토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대용량을 우리가 수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르신다면 뭐 고르시면 돼요? 직권 전동기 고르면 돼요. 그리고 얘는 따로도 이렇게 물어봐. 직권 전동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용도는 뭐가 있는가? 전기 철도, 여기 지금 전기 철도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중기 또 물어봤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크레인. 이렇게 각각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하죠?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속도 n의 제곱이랑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1번이고요. 여기 사양이 아니고 사용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사용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라고 했죠. 속도 제어니까 유도기는 n, 실제 속도 이렇게 구하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곱하기 ns 자리에 p분의 뭐 들어가죠? 120 곱하기 주파수 F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요 P 보이시죠? 이 P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극수법이라고 해. 극수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종속법이 들어가요. 종속법. 알겠죠? 종속법.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F 자리 보이시죠? 이 F 자리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주파수 제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파수 제어에서 그냥 F라는 게 나오면 답을 주파수 제어 찍어 버리던가 아니면 기기를 물어본다면 유도 전동기를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VVF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변, 저항, 가변, 주파수, 변환 장치야. 얘를 인버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겠으면 얘는 슬립이잖아요. 그럼 이 슬립에 관계된 것 중에는 또 뭐가 있냐? 슬립에 관계된 거는 얘는 2차에 관련된 거야. 항상 2차는 누구 거야? 권선영 거죠? 그래서 2차 슬립 제어. 알겠죠? 또 뭐가 있냐면 2차,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자 제어. 항상 2차 측에는 슬립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적는다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압 제어. SCR을 통한 우리가 위상을 조절해서 전압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도 전동계 속도 제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적혀져 있어.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적은 이 종속법, 2차 여자 제어법, 2차 슬립은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야.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국수법, 주파수 제어법, 전압 제어법은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죠. 지금 얘는 권선형과 농형의 속도 제어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속도 제어가 아닌 거죠. 그럼 딱 봐도 아까 주파수 제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차는 전혀 적지 않았어요. 2차, 여기 2차. 그럼 요 두 개는 누구 거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 권선형인 거고, 이 주파수는 누구 거 관련된 거, 여러분들? 농형 거 관계된 거다. 그래서 농형에서는 반드시 뭐 기억하시라고? VVF라고 가변 저항, 가변 주파수 변환 장치를 통해서 인버터처럼 사용을 하고, 얘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몇 번 골라주시면 되죠?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나왔네요. 이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은 다음 중 그림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건가?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무부하, 포화 곡선이죠. 무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아닌 거죠. 그럼 부하가 아닌 게 누구겠어? 당연히 계좌전류죠. 그리고 누구의 관계야? 유기기전력 이와의 관계. 혹은 우리가 부하가 안 난 상태니까 무부하, 단자전압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초의 이 그림을 찾으면 되죠. 여기 IF, 여기는 뭐죠? 유기계전력이죠. 그래서 계좌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E는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N이니까 이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누가 증가해서? 자속, 파이가 증가해서 유기계전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계좌전류가 증가한 만큼 유기계전력도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속이 계속 공급이 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무슨 상태를 가져버려요? 일정한 상태를 갖는다고 했죠. 그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해? 포화곡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화곡선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포화라는 녀석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속이 꽉 차 있는 상태야. 우리 강의실에 사람이 1000명 있을 때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하시면 1000명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가? 못 나간다고.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나가실 때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포화는 생각보다 자속이 꽉 차가지고 기전력이 쉽게 상승하지 못해. 그래서 기전력이 거의 현저하게 일정해져 버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포화곡선. 그럼 이거랑 같은 형태를 찾게 되면 여기 보시는 동그라미 몇 번? 1번이 답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보인다.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2번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그죠? 그럼 이 동그라미 2번은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를 때 우리가 단락곡선이라고 해. 들어보셨죠? 얘는 뭐라고 한다? 단락곡선. 단락곡선은 누구와의 관계야? 계좌 전류와 누구와의 관계? 단락 전류와의 관계.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단락 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아까 무부하 포화 곡선 누구와의 관계라고? 계좌 전류와 유기 계전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은 계좌 전류와 누구와의 관계? 단락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보시면 된다? 앞으로 우리가 단락곡선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락곡선을 물어본다? 답을 2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무부하 포화곡선을 물어본다?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무부하 포화곡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 골라주시면 되죠? 우리가 곡선 1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몇 번 찍으시면 돼?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극수가 6국이랍니다. 그때 토크가 T라게요. T. 극수가 6국이래요. P가 6국이랍니다.
그때 발할 때 토크가 이만큼 나온대요. 근데 극수가요, 몇 극일게요? 12극이네요. 그때 요 토크는 몇 배만큼 증가하냐,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토크를 물어본 거죠? 자, 토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9.55 곱하기 우리가 어떻게 구해? n분의 p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구할 수 있지? 뉴턴, 메타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이 공식을 보면요, 이 토크와 이 실제 속도, 회전자 속도는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n분의 1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n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n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 마이너스 s에 곱하기 뭐야? p분의 뭐라 쓸 수 있죠? 120 곱하기 뭐라 쓸 수 있죠? f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n은 또 누구랑 비례 관계야? 극수 p랑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럼 잘 보세요. 토크랑 회전자 속도랑 반비례. 얘는 회전자 속도랑 극수랑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이 두 개를 관계 지을 수 있죠. 관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 관계 보면 돼? 토크랑 누구랑요? 극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게 나오죠. 앞으로 토크는 반드시 누구랑 비례 관계야? 극수랑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얘가 6극일 때 1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아까 12극이라고 했죠. 몇 배 증가한 거죠? 2배 증가한 거죠? 그럼 여기 몇 배만큼 증가한 거야 돼? 1만큼 몇 배? 2배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 내용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크랑 극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정답을 몇 번 골라주시면 돼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인가?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이야. 전기자 도체의 굵기, 권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 단중, 파권이야. 우리 일단 전기자 권서법 하면 5개 알으셔야죠. 직류기에서요. 고상권, 그 다음 뭐야? 패록권,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들? 2층권. 일단 이 세 가지는 세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로 따로 물어본다고 했죠. 시험 문제 중권으로 물어볼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뭘 물어봐요 여러분들? 파권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겠네요. 그럼 중권일 때는 우리가 무슨 권이라 그러죠? 병렬권.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직렬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A를 뭐라 그러죠? 병렬회로수죠. 이 병렬회로수는 극수 P랑 똑같고, 그 다음 또 누구랑 똑같아? 브러쉬 B랑도 똑같다. 반대로 파권은 병렬회로수 A는 무조건 숫자 몇이다? 2가 되겠죠. 그리고 중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 적합한 거죠? 우리가 대전류에 적합하다면, 파권은 우리가 뭐죠 여러분들? 소전류겠죠. 그리고 중권은 전압으로 따지면 얘는 무슨 전압이야? 저전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고전압이 되겠죠. 반대 관계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전기자 회로 흐르는 이 전류를 구한다면 여기에 A분의 뭐만큼? IA만큼. 얘도 공식은 똑같겠죠? I는 뭐야? A분의 뭐만큼이죠? IA만큼. 근데 아까 위에 거 보시게 되면 이거죠? 지금 이 A는 뭐라고 그랬죠? 병렬회로수라고 했잖아요. 요 A는 뭐라고? 병렬회로수라고 했죠? 외울 때 얘는요, P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얘는 무조건 숫자 몇이라고 볼 수 있죠? 2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요거 기억나십니까? 균합판. 균, 압, 환이라고 하죠? 자, 균은 균일화돼요. 압, 전압이요. 환은 고리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중권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등 전위에다가 인위적으로 전기 저항이 가장 적고 도전율이 가장 높은 선에다가 중성축 부분에 이렇게 균일하게 전압을 만들 수 있는 고리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 전류의 흐름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중권은 균합판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파권은 균합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럼 중권과 파권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 물어본다면 이 정도 잘 기억하시잖아. 절대 틀릴 일이 없어. 그럼 얘는 뭐 물어본 거냐면 현재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물어본 거네요. 그럼 이 관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류와 전압. 그럼 보시면 중권은 대전류이고 저전압이고, 그 다음에 파권은 소전류이고 고전압이다.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일단 문제에서 단중 파권의 이점이죠. 그럼 이것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권은 소전류 고전압이야. 그러면 전류는 커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전류는 커진 게 아니야. 얘가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전압은 뭐다 여러분들? 높다 낮다? 높다. 전압이 높으니까 저전압 아니죠. 저전압 아니죠? 전압 높다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문제에 답만 외운 게 아니고 저처럼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직육의 전기자 건설법은 크게 5가지 기억하시고 그 5가지의 고사항권, 패로권, 이층권 기억하신 다음에 얘는 특성 안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들 세트로 관련도에서 고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권과 파권 세트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각각의 특징. 왜 이걸 특기들 중요하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우리 계산 문제 보시게 되면 유기계절력 E는 60 곱하기 A분의 극수 P의 총도체수의 자속 파이의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들? 회전속도 N인 거죠. 그때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요 A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A가 뭐로 결정이 나요? 전기자 권선법인 중권이냐 파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적으실 때는 답만 외우는 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써볼 필요가 있고 그 써본 상태에서 외우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자, 여기 볼까요? 7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감자작용을 할 때 어떤 경우인가라고 물어봤네요. 자, 제가 전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기기에서 요즘에 전기자 반작용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라고 했죠? 일단 발전기, 그 다음에 뭐 있어 여러분들? 전동기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상, 그 다음에 여기가 진상,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러분들? 지상이라고 공부한다면 제가 표로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요. 표로. 이런 식으로 표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외우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전기일 때 동상을 보시게 되면 얘는 뭐야? 교차. 그 다음에 전동기일 때 동상을 봐도 똑같이 교차죠. 그리고 발전기 때 진상을 보시게 되면 얘는 뭐야? 증자. 그러면 전동기는 반대니까 얘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감자가 되겠다. 그리고 발전기일 때 지상을 보겠으면 여러분들 얘가 감자가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증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삼각함수로 따지면 얘는 어디 선상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때 증명해 드렸죠? I,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했고 요 두 개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I, 사인, 세타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요 녀석들은 자극, 축에 반드시 뭐한다? 일치한다. 얘는 반드시 뭐한다? 자극 축에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동상은 어디에서 만났을 때 부하가 R에서, 진상은 부하가 어디에서 만났을 때 C에서, 지상은 부하가 어디서 만났을 때 L에서.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고 나서 이 표를 딱 보시고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동기 전동기라고 있으니까 동기 전동기죠? 그럼 전동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그때 무슨 작용이야? 감자야. 찾아가세요. 감자, 얘죠. 감자 작용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나요? 지금에는 진상이죠? 시성분이니까 빠르겠네요. 전류가 빠르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공급 전화보다 빠르다. 동상 아니죠? 뒤진 아니죠? 상관없다. 없다니까. 뭐야? 앞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고르시면 됩니까? 1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문제 푸실 때 먼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내용을 먼저 토대로 좀 적어주신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실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기억.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직권 전동기 우리가 보셔야 되면 위험한 상태래요. 절대 포인트가 뭐라고 있어? 이 직권 전동기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벨트 운전이야. 무슨 운전이야? 벨트 운전 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벨트 운전의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체인 운전이라든지 혹은 무슨 운전한다고 했어요? 톱니바퀴 운전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죠? 무부하. 반드시 얘는 무부하 금지야. 그럼 일단 여기서 답을 고르실 때 요 무부하 반드시 찾으셔야 되는데요. 직권은 그럼 무부하니까 무여자 아니야. 무여자 아니야. 그럼 답을 찍더라도 1번 아니면 4번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네요. 분권 전동기 보시게 되면 요거라고 있잖아요. 분권 등가위로를 잠깐 그림 그려본다면 분권은 등가위로가 이렇게 계자 권선과 누구와 전기자 권선이 이런 식으로 무슨 관계야? 병렬이야. 그럼 일단 여기로 계자 전류가 들어가서 자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석이 공급을 받아서 계속 박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계자 전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즉 자석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N은 뭐야? K 다시에 파이에 V에 마이너스 IA에 뭐야 여러분들? RA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려? 얘가 만약에 끊어져 버리게 되면 자석이 공급 못 받죠?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이네요? 그럼 회전 속도는 위험해서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속이 공급이 안 되니까 위험하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자속이 안 돼? 자속은 우리가 뭐에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 내가? 여자. 그래서 얘는 여자니까 공급이 안 돼? 없어야 돼. 무여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여자로 쳐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부와 무여자 경부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몇 번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 심지어 기출문제에도 우리 교재에 뒤에 있었어. 그래서 이 벨트 운전 금지 알고 계셔야 되고 방지 대책으로 체인 운전 톱니바퀴. 그래서 얘는 무부하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분권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돼버리니까 무여자가 돼버려서 안 된다고. 왜? 위험해지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리스터 중 삼상단자 사이에서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이 SCS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SCS인가요? SCS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심벌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자가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단자가 되어 있네요. 얘는 몇 단자? 4단자야. 몇 단자다? 4단자. 그리고 얘는 방향이 단방향. 얘는 단방향의 몇 단자야? 단자가 더 중요하죠? 4단자야. 4단자.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SCR인가요? SC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죠? 얘는 단자가 몇 단자야? 3단자야. 3단자. 역시 방향도 뭐야? 단방향이야. 단방향. 근데 얘는 하나 더 알아주시면 가장 좋은 게 얘는 뭐다? 위상 제어가 소자야. 위상 제어 소자. 무슨 제어 소자라고? 위상 제어 소자야. 그 다음에 GTO인가요? GTO는 이렇게 SCR에서 파생됐어요. GTO는요, 우리가 전기 철도 방식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까지 똑같죠? 누구랑요? SCR이랑요. 근데요, 얘는 이렇게 하나 더 페루프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게이트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 게이트에 이 SCR은 입력을 가하게 되면 무조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만 가능하냐면 턴 온만 가능하지만 얘는 턴 온도 시킬 수 있고 뭐도 시킬 수 있어? 턴 오프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자가 똑같이 3단자. 얘도 무슨 방향? 단방향. 단방향. 근데 얘는 뭐도 시킬 수 있어요? 턴. 온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오프도 가능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얘는 뭐 있어, 여러분들? 4번은 트라이악이죠? 트라이악은 좀 얘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볼까요?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죠? 이 트라이악은요, SCR에서 파생된 게 아니야. SCR에서 파생된 거는 누구만? 우리가 현재 얘, GTO만 그린 거고, 트라이악은 딱 보니까 얘는 똑같이 방향이 몇 단자야? 3단자죠? 근데 지금 방향이 얘는 단방향이 아니고 무슨 방향이야? 양방향이야. 그리고 우리가 SCR의 역병렬 접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물어본 거야? 지금 다음 중 3단자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여기 보시니까 3단자 SCR 맞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니까 3단자 GTO 맞잖아요. 그리고 이 3단자 뭐야? 트라이앙 맞죠? 그래서 단방향이니까 이게 몇 단자야? 4단자 정답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인가? SCS가 정답 되겠다. 자, 10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종기에서 1차 전압 100V, 2차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의 2차 전류는 6A이다. 조종기의 전격을 물어봤네요. 우리 조종기 전격 전압을 V1이라고 한다면 V1은 V2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뭐다? 코사인 뭐가 되는가 여러분들? 알파 돼. 알겠죠? 이 코스 V2에다가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최대.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돼? 최소. 그래서 우리가 조종기 전압을 구할 때는 반드시 E2, P는 E2에다가 곱하기 뭘 구하면 돼요? I2. 지금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본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본 거야 지금? 얘는 뭐 물어본 거야? 조종기의 전격 전압이니까 요 공식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펄떡 물은제죠. 그럼 여기서 E2는 몇 볼트 준 거죠? E2 여기 있구만. 조종기 전압 몇이야? 30V.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답을 몇 볼트 집어넣어서 30을 집어넣고 여기에 I2 자리에 몇을 집어넣어요? 6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30에다 곱하기 몇을 하게 되면 6을 하게 되면 정답 몇이 나와?
180V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절기는 쉬운 문제야. 어렵게 안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만약에 얘는 지금 단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3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만 하시면 되죠. 당연히 출력 몇 배? 루트 3배.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3만 하시게 되면 답이 또 나오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찍어주시면 된가 여러분들?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요, 마찬가지로 5장의 정력의 문제인데, 이때까지 전기기사 출범 이래예요. 한 번 더 문제가 답이 바뀐 적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사항으로 하시면 돼요. 사이리트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반드시 온 상태야. 우리가 무슨 상태다? 온 상태로 된다. 게이트에 전류를 가하여 도통 완료 시간까지 시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까 제가 턴온이라는 말했던 말 기억나시죠? 턴온. 외워버려. 그리고 이 시간에 길면 반드시 스위칭 시에, 스위칭 시에 뭐가 발생한다? 전력 손실. 저는 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답답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제가 기억으로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온 상태, 턴온 상태, 스위칭, 그 다음에 뭐야? 전력 손실. 얘는 전기기사 출범 이래에 한 번도 답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기 보고 그냥 1번 이렇게 찍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여기다 먼저 적어주시고 순서대로 보기에 맞는 걸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암기사항이니까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과 반비례하는 거 물어봤네. 제가 아까 이 공부 적어드린 것 같은데요. 좀 크게 적어볼까요? 유기기 전력 E는 자 60 곱하기 A분의 P 곱하기 Z에 곱하기 파이에 곱하기 뭐야? N이죠. 그때 이 현재 보시게 되면 얘를 우리가 회전 속도라고 하죠. 회전 속도는 키우면 누가 커져요? 유기기 전력과 커지죠. 그리고 또 자속을 키우면 또 누가 커져요? 유기 계절력과 커지잖아요. 또 도체수, 국수 전부 다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병렬 회로수잖아요. 이 병렬 회로수를 키운다? 그러면 떨어진다. 그럼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그럼 현재 아까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속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비례 관계. 두 번째 회전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네 번째 도체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마지막 병렬 회로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반비례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정답을 몇 번 골라주시면 돼요? 3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요 60A분의 PZ는요 한번 직류 발전기를 만들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요 바뀌지 않는 녀석들을 전부 다 묶어서 상수 K로 놔둬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써볼까? 파이, 그 다음에 뭐야? N.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계산 문제 풀 때도 유도리게 풀 때 반드시 자속과 회전 속도의 관계야. 이렇게 자속이 일정하다면 회전 속도를 키우면 당연히 누가 커지겠어요? 유기기 전력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누가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면 반대로 누가 유기기 전력이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기 전력은 누구와 자속과는 반드시 무슨 관계야? 자속과 관계는 무슨 관계? 반드시 비례.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기기 전력 2는 반드시 누구와? 회전 속도와도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자, 13번 볼까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최대 출력이네요. 자, 우리가 비돌극형이라고 하죠? 비돌극형.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고 해? 원통형이라고 해. 비돌극형은 같은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원통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통형은 P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 X, S분의 2 곱하기 V의 뭐야? 사인 무슨가? 부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돌극형. 자, 돌극형.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같은 말로 돌출력. 이렇게 불러. 그럼 얘는 공식. 좀 빡세죠? 이 공식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P는 어떻게 구해요? X, D라고 부르죠. 그리고 2 곱하기 V의 뭐야? 사인 뭐다? 부하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2의 X, D의 X, Q 분의 여기 V죠? 자, V의 제곱의 X, D 마이너스 뭐야? X, Q. 이게 공식이죠. 그리고 얘는 사인의 2의 부하가. 이 공식이죠. 그럼 일단 시험에 나올 거. 이 비돌극형 원통형에서는 요거 물어보죠. 요거 최대 출력가. 이 비돌극형 원통형의 최대 출력가 몇 도? 90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돌극형 돌출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거야. 여기는 무슨 함수야? 그냥 사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연파로 따지면 이게 사인 함수야.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사인 몇 함수야? 2배죠. 고조파가 2고조파란 소리야. 그럼 여기가 하나, 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요 시간대 이 두 개가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더해질 때 이 각이 대략적으로 몇 도란 소리야? 60도란 소리야. 그래서 일단 비돌극형 물어보면 몇 도 찍으셔야 돼? 90도. 그 다음에 돌극형, 돌출형 물어볼 때 몇 도 찍으셔야 돼? 60도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비돌극형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몇 도 찍어 주셔? 60도고, 만약에 돌극형을 물어보면 몇 도 찍으셔야 돼? 60도 찍으셔야 돼. 그리고 또 이 돌극형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XD와 XQ의 관계를 물어봐. 전기자 반작용이 또 제가 정규 시간 해드렸죠? XD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축이라고 해. 직축. 그 다음에 XQ는 XQ죠? XQ는 우리가 뭐라고 해? 횡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관련도 문제 풀다 보면 직축이 큽니까? 횡축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더 크다? 우리가 여러분들 직축 반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물어보는 문제 있었으니까 요거 3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찍으시면 돼? 90도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전류경 변압기에서 1차 정연파의 전압을 인가하여 우리가 2차의 정연파 전압을 유기가 되었을 때 그때 그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에 의해 주로 몇 고조파의 전류가 포함이 되는가. 원래 이 여자 전류는 이 실제 파형을 분석을 해보면요, 얘가 우리가 외형파로 나와요. 이거는 기술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외형파에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같은 말로 첨두파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첨두파. 이 여자 전류를 우리가 여자 전류와 자속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초에는 여자 전류가 증가한 만큼 자속도 증가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때 얘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를 우리가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때 이 선형 관계일 때와 비선형 관계일 때 그래프의 곡선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비선형적일 때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찌그러진다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선형과 비선형을 더했을 때 각계 정연파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파형에는 몇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난 여기에 내용 좀 어렵다. 맞아요. 원래 사실 이 내용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 기사급에서는 여자 전류가 어떤 고조파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답을 외워버려요. 얘도 몇 고조파라고? 3고조파. 원래 기술사에서 선형과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 이런 파형을 비교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림들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 지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자 전류 변압기에서는 선형과 비선형 이 외형파가 나오는데 이 외형파에서 우리가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조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조파는 반드시 몇 고조파가 나온다? 3고조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15번입니다. 자기 누설 변압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물어봤네. 자, 누설 변압기 어떻게 생기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철심이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건선을 감겠죠. 이런 식으로 건선을 감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전압을 인가를 시켜. 그럼 여기에 여자 전류가 I 전류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여자 전류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자속이 철심을 타고 이렇게 공급되는데, 그때 이 지금 뚫려 있는 이 구멍이 우리가 앞으로 공극이라고 해.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공극. 여기 이 철심 뚫린 부분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자속이 이제 일로 새죠.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자속이 세개가 되겠죠. 일정 자속이. 근데 여기에 이제 뭐를 달아버리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부하를 달아버리게 되면 이 부하 전류가 역기전력 외에 나온 전류죠. 그럼 이 역기전력 때문에 이 자속과 반대되는 방향의 자속이 발생하면서 이 철심의 자로를 타서 다시 이렇게 세개됐는데, 또다시 공극에서도 자속을 인위적으로 세게 만들죠. 그럼 또 여기에 비례해서 이 부하 전류 때문에 나오는 이 부하 전류 I1에 비례해서 주황색 자속과 또 다른 반대로 되는 자속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세개가 될 텐데,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자속이 나오게 세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공극 쪽에서 자속이 지금 몇 개가 나오게 되겠죠?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이 나오죠? 그럼 자속이 샜잖아요. 우리가 샜다, L이죠? 그럼 이 누설 자속이 커진 거야, 줄어든 거야? 당연히 누설 자속이 커진 거죠. 그럼 누설 자속이 커졌다? 그럼 당연히 누가요? 누설 리액턴스랑 직결 들어가야죠. 그럼 누설 리액턴스도 굉장히 커진 거죠. 맞습니까? 그럼 누설 리액턴스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여러분들? 그에 비례해서 누가 커져요? 전기자에 존재하는 부하 전류 I2가 커지죠. 그럼 I2가 커진다 소리는 전압 강화 때문에 단자 전압 V가 팍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무슨 특성이라 그래? 수하 특성이라고 하죠. 무슨 특성이라고 본다? 수하 특성.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 절, 류 특성 이렇게 불러. 그래서 수하 특성이 그 뭐다? 정전류. 얘를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V죠? 여기 I죠. 얘를 증가시키면 아까 V가 떨어진다며요. 전류를 증가시키면 누가? V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떨어져. 그때 이 부분을 우리가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수하 특성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전류가 일정하다고 해서 뭐라고 해? 정전류. 그래서 누설 배납기는 수하 특성도 기억하시고, 인위적으로 누설 자석을 키워서 누설 리액터를 키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는 물어보면 용도. 우리가 용도도 물어보거든. 용도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시면 돼? 용접기 떠올려.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누구 거야? 변압기에서. 근데 우리가 누구 거? 발전기에 돌는 거 있죠? 얘는 차동. 뭐야? 차동 복권 발전기도 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하 특성이야. 직류기. 만약에 발전기에서 수하 특성 물어본다면 차동, 변압기 쪽에서 물어본다면 누설 변압기인데 둘 다 어디에 많이 사용돼? 용접기에 많이 사용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지금 뭐 물어본 거야? 단락 전류가 크다. 전압 밴드가 크다. 답은 이거네요. 전압 변동률이 크겠죠. 당연히 뭐가 크기 때문에, 무효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클 수밖에 없어? 전압 변동률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야? 2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VVF 제어 방식에서 가장 적당한 속도 제어. 오메. 아까 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 아까 제 기억으로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와 건선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적어줬어. 그때 이 F 쪽에 VVVF 하면 주파수고, 그때 그 주파수 제어가 답이 아닐 시에는 무슨 전동기의 무조건 답을 고려하겠다? 3상 뭐다 여러분들? 유도 전동기의 뭘 고르라고? 속도 제어를 제가 고르라고 했었죠? 공짜 문제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정답을 몇 번 골라줘? 2번. 무조건 VVF 나오면 무조건 유도 전동기 혹은 주파수 제어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렸다. 자, 17번입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로 계산했을 때 1차와 2차, 1차, 이상차.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Y, 얘는 우리가 승합에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승합. 그 다음에 Y 델타는 뭐에 사용해? 강압에 사용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이 델타 Y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전압의 위상차를 따졌을 때는 반드시 몇 도다? 3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공짜죠? 그래서 30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변압기죠? 변압기의 위상차를 물어본다. 변압기 위상차. 저한테 정규 시간에 배운 거 말씀드렸죠? 몇 도야? 180도. 변압기는 위상차가 몇 도다? 180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30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2번. 자, 18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다가 슬립을 에스레이즈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전압이 E2S 및 2차 주파수가 F2S와 S와의 관계는 물어봤네요. 그때 관계된 식을 고려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정지하고 있는 2차 유기 기전력, 회전하고 있는 2차 유기 기전력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뭐만큼 차이 난다고 했죠? 슬립만큼. 그리고 회전하고 있는 2차 주파수, 여기 정지하고 있는 주파수라고 했죠? 뭐만큼 차이나? 슬립만큼. 그리고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리액턴스와 얘의 영향을 받는 거, 뭐 몇만큼? 슬립만큼. 이거 관계된 거 찾으면 바로 다 보이겠네요. 여기 두 개 나오는데 요 두 개, 그죠? 자, 몇 번 찍으시면 되죠? 이거 1번. 너무 중요한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 골라주시면 돼요?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19번 볼게요.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래요. 2차 무부하 전압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V0. 근데 V2차니까 V2 적자. 그리고 정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 230, 그럼 얘는 V2N이네요. 부하 달았으니까. 그때 전압 변동률인가요? 전압 변동률은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한다? V2N에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요게 첫 번째 공식. 그 다음 두 번째, 건수비로 따졌을 때요. 건수비로 따졌을 때는 무부하 건수비 A, 그 다음에 정격 부하 달았을 때 건수비에다가 마이너스 무부하 건수비 곱하기 100.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것도 잘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공식, 퍼센트 저항 강화 피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사. 이렇게 얘가 세 번째.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역률이 뒤진 거, 여기가 마이너스면 역률이
앞선 거. 근데 이 문제 셋 중에 하나 풀려고 했더니 제가 지금 아까 V2M, V2자 이렇게 말씀 나왔네요. 그러면 몇 번 대입하면 돼요? 1번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대입을 하셔가지고 현재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하시게 되면요. V2N인가요? 여기다가 몇을요? 230.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야? 240.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야? 230을 대입하시게 되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1번 아니면 3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답은 기억이 안 나니까요. 아마 여기다 대입을 하셔가지고 계산기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공식 3가지 적어드렸죠? 이 3가지 공식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3번째 전압 변동률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아니면 3번이었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계산기에 두들겨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단락비라고 했죠. 단락비는요, 우리가 반드시 KS가 적을 거야. KS는 IM분의 뭐야? IS가 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될 거고, PM분의 PS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저한테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은 단락비에 대한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하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단락비라는 녀석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적어야 단락비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단락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뭐라고 했어? 부하가 아닌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1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락비를 키운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실 게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이 두 녀석들은 반드시 떨어져야 누가 커져? 단락비가 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ZS를 한번 풀어 써볼까요? ZS를 풀어 써보면 ZS는 RA에 플러스 J에 XA에 플러스 뭐야? XL이죠. 그러면 얘가 적어진다는 소리는 누가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즉 감자작용이 적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요, 누가 적어져요? 전기자, 누가? 반작용이 커진다, 줄어든다. 전기자 반작용이 반드시 줄어든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요거 기억나죠? P는 뭐야? X, S분의 2 곱하기 V에 뭐가 되는 거죠? 사인 부하가. 그러면 얘가 줄어든다고 소리니까 얘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아진다? 우리가 적어본다면 얘가 뭐야? 안정도죠. 그래서 안정도가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무효분이 적어지니까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죠. 무조건 전압 강화랑 연관되어 있는 거 뭐 있어 여러분들? 전압, 뭐가 있다? 변동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랑 전압 변동률을 세트라고 봐버리죠. 알겠죠?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커져 줄어들어, 무효분이 줄어들으니까 줄어드는 거야. 뭐 기타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일단 대부분 필기에선 이 네 개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고 적다고요? 전압 변동률이 우리가 뭐다 여러분들? 적다. 전압 변동률이 뭐라고 했어요? 적다. 바로 틀려버렸네요? 전기자 반작용 적다, 동기 임피던스 적다, 안정도가 좋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골라주실 때 몇 번 골라주시면 돼요?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공식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얘는 실기시험에도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때요, 문제만 맞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공식도 한번 적어보고 관련된 내용도 찾아보고. 아시겠죠? 이게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죠? 알겠죠? 이와 관련된 문제들 꼭 공부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랑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전기기기 시험은 그렇게 평이하게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문제를 단만 외우지 마시고 관련된 문제만 잘 숙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